동창부인 8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채널에 월정으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설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직원은 아까보다 더 환한 표정으로 바지가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영석을 안내했다. 바지는 비슷비슷한 컬러가 수백 장이 걸려 있었다. 아버님,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골라보세요. 영석은 몇 개를 뒤적거리다 직원에게 부탁했다. 아니, 난 도저히 못 고르겠네요. 알아서 색상을 골라줘 보세요. 아버님, 그럼 제가 지금 입은 폴라티와 잘 어울릴 만한 색상으로 하나 골라드릴게요. 영석이 바지의 사이즈를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은 그 많은 바지 중 카키색 계열 하나를 골라들고 영석이 입고 있는 베이지색 폴라티 아래에 받쳐보더니 말했다. 오, 이 색상 아버님이 입고 있는 컬러랑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영석이 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평소 즐겨 입는 색상은 아니었지만 소재가 입고 있는 폴라티와 잘 어울렸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영석은 평소 바지하면 검정 아니면 진한 곤색 정도만 입었었다. 저도 마음에 드네요. 이걸로 하죠. 혹시 아버님 바지 사이즈는 알고 계세요? 네, 34 입었었는데 요즘 조금 살이 빠져서 33도 맞을 것도 같고 잘 모르겠네요. 그럼 2개를 입어보시면 되겠네요. 직원은 2개의 바지를 영석의 팔에 걸쳐줬다. 영석은 다시 피팅룸으로 들어갔다. 피팅룸 안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막 벗으려고 하는데 직원이 밖에서 소리쳤다. 아버님, 먼저 33을 입어보세요. 제가 보기엔 아마도 33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직원의 눈썰미가 상당히 좋았다. 하긴 직원의 친절함을 봐서 사람을 한두 명 상대해 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옷을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사이즈 정도는 눈짐작으로 얼마든지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영석이 은행에 있을 때는 사람들 걸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것인지 예금을 할 것인지 다 알아맞힐 정도였으니 말이다. 오죽하면 서당께도 3년 지나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지 않던가. 아버님 바지 사이즈는 33이 딱 맞네요. 몸 관리 잘하셨네요. 그 연세에 그 허리 사이즈 입는 분 많지 않아요. 직원은 활짝 웃으며 칭찬해 주었다. 영석은 아까보다 입이 더 귀에 걸렸다. 칭찬을 언제 들어봤던가? 기분이 으쓱했다. 그동안 운동하면서 4kg를 빼놓기를 잘한 것 같았다. 아버님, 그럼 이걸로 결정할까요? 아님 다른 색상의 바지를 더 입어보시겠어요? 아니,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할게요. 그럼 아버님 바지단을 조금 줄여야 하니 반드시 서보세요. 혹시 바지단을 줄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빨리 부탁해도 30분은 더 걸릴 텐데요. 다른 거 쇼핑할 거 있으면 하고 오시면 돼요. 난 다른 쇼핑할 건 없는데 좀 빨리는 안 될까요? 영석은 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공기도 답답하고 할 일 없이 시간을 때우려니 좀 지루할 것 같았다. 직원은 바지단을 핀으로 꽂았으니 일단 조심해서 벗고 나오라고 말했다. 바지를 다시 원래 입고 온 바지로 갈아입고 티셔츠도 원래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상하게 낡은 옷은 낡은 옷끼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아버님, 제가 최대한 부탁해서 30분 안으로 단을 줄여달라고 해볼게요. 일단 계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얼마죠? 그때까지 영석은 옷값을 물어보지 않았다. 티 하나, 바지 하나면 어림잡아 30만 원 이쪽 저쪽이면 조카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바지는 38만 원이고요. 폴라티는 65만 원입니다. 네? 영석은 뒤로 넘어질 뻔했다. 옷 하나에 이렇게 비싸다니 늙은이가 왔다고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닐까 의심이 갔다. 영석은 그제야 옷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자세히 봤다. 직원이 말한 대로 그대로였다. 아버님 왜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바지도 비싸지만 폴라티가 왜 이리 비싸요? 아버님 입으셨을 때 가볍고 따뜻한 느낌 못 받으셨어요?
가볍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긴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티 하나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캐시미어가 80%나 들어가서 그래요. 타 브랜드는 캐시미어 티셔츠는 웬만하면 1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우리 브랜드는 고객님을 배려해서 단가를 많이 낮춘 거예요. 영석은 어쩐지 입었을 때 고급스럽다 했더니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니 어찌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영석이 고민하고 서 있자 직원이 물었다.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그럼 둘 중 하나는 뺄까요? 직원은 미안한 듯이 되물었다. 영석은 순간적으로 바지를 뺄까도 생각했지만 아까 피팅룸에서 입어봤을 때 지금 입고 있는 낡은 바지랑은 그 비싼 폴라티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눈으로 확인해버린 다음이었다. 그렇다고 폴라티를 빼자니 바지랑 잘 어울리는 옷이어서 빼자면 바지까지 사지 말아야 했다. 아닙니다. 생각보단 비싸긴 한데요. 옷이 좋은 거라니 나도 좋은 옷 한번 입어보지요. 결제해 주세요. 영석은 카드를 내미는 손길을 거둘까 말까 속으로 수백 번 고민했지만 그냥 쿨하게 내밀었다. 아버님 정말 멋쟁이시네요. 혼자 쇼핑 나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옷도 직접 고르시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희 집 옷과 정말 잘 어울리세요. 다음에도 옷이 필요하시면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직원은 다시 한번 영석을 띄워주며 단골 확보까지 하려고 했다. 네, 옷이 마음에 쏙 들었으니 혹시 다음에 옷이 필요하면 이것으로 오겠습니다. 아버님, 참 오늘 백화점 행사 있거든요. 아버님 결제 금액이 103만 원이니 5만 원을 받을 수 있으세요. 이 영수증을 들고 8층으로 올라가셔서 5만 원 상품권을 받아 놓으셨다가 다음에 백화점 오실 때 쓰세요. 네? 어디를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5만 원을 깎아주면 좋겠구먼. 영석은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니기도 복잡하고 머리가 아팠다. 그리고 백화점은 안은 공기가 탁해서 머리가 지끈거렸다. 아버님, 그건 저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30분 기다리시는 동안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대로 올라가셔서 8층에 내리셔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상품권 받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 영수증만 내밀면 바로 5만 원권 상품권을 주니까 어렵지 않아요. 아이고 복잡해라. 뭐 어쨌든 바지 단 고치려면 기다려야 한다니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5만 원권으로 어디 쓸 수 있는 거요? 우리 백화점 내에서는 다 쓸 수 있어요. 아니 이것뿐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우리 신세계 백화점이면 어디서나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백화점 내에 혹시 빵집 있을까요? 그럼요. 지하 1층에 가면 빵집 있어요. 그거 받아서 가지고 다니기도 그렇고 아예 빵이나 사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석이 주저없이 빵을 생각한 이유는 아마도 불현듯 자기 옷을 사고 마누라 옷은 사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함으로 무의식적으로 마누라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다. 백화점은 마누라 선물 사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었다. 헬스장에서 PT 사건 이후로 두 번째로 자신에게 큰 돈을 쓴 것이다. 그런데 돈도 써보니 쓰는 맛이 났다. 물론 아깝기도 했다. 영석은 토탈 103만 원이나 쓰고 겨우 5만 원 받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한다는 게 귀찮았지만 30분 기다리는 동안 그 5만 원 상품권을 찾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일단 직원이 말한 대로 8층을 올라가 보았다. 8층에 내리니 오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웅성거렸다. 영석은 저기서 상품권을 받는 곳인가 싶었다. 물어보지 않아도 그곳은 사람들이 모두 영수증을 들고 있었다. 게다가 모두 여자들이었다. 줄을 서야 하는 게 못마땅했지만 그렇다고 그냥 받지 않고 돌아서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누라는 빵 귀신이었다. 빵을 사다 안겨주면 입이 찢어져라 좋아할 것이 뻔했다. 마누라가 좋아하는 빵을 가지고 집에 갈 생각을 하자 아줌마들 뒤에 줄을 설 용기가 났다. 바로 뒤로 또 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을 이용한다는 게 신기했다. 영석은 그 5만 원 상품권을 받아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빵을 골랐다. 마누라는 팥빵, 크림빵을 좋아했다. 꼭 살찌는 것만 좋아했다. 마누라 하는 짓은 마땅치 않은 것 투성이었지만 그러나 어쩌겠는가. 부부란 참 기묘했다.
미우면서도 안쓰럽고 안쓰러우면서도 화가 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챙겨주게 되는 사이. 쇼핑백을 들고 다시 4층으로 가서 옷을 찾아 집까지 왔다. 백화점 안에서 있었던 1시간 남짓가량이 거의 하루 같았다. 큰일을 한 것 같았다. 내 발로 걸어가 내 옷을 사입었으니 영석으로선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마누라는 빵 맛을 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다음에도 또 사오라고 했다. 마누라는 한자리에서 빵을 뚝딱 2개나 먹어치웠다. 밥 먹은 지 1시간도 안 됐다면서 그 모양이었다. 마누라 뱃살을 보니 한숨이 나왔다. 그러나 식성과 밥 양을 줄이기는 얼마나 굳은 의지가 필요한가. 말이 쉽지 살 빼기란 전쟁과 같았다. 오죽하면 살과의 전쟁이란 말을 하지 않던가. 영석은 헬스하면서 식단을 고쳐나갔다. 마누라가 차려주지 않자 직접 슈퍼에 가서 두부를 사고 닭가슴살을 사왔다. 그리고 파프리카와 샐러드, 고단백 저지방 쪽으로 식단을 바꾸느라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마누라가 빵이 맛있다며 하나 먹어보라고 했지만 오늘 허리 1인치를 줄이고 나서 옷의 라인이 달라진 걸 눈으로 확인한 영석은 배가 고팠지만 잘 참아냈다. 당신은 정말 독한 남자야. 세상에서 제일 독한 사람이 살 빼는 사람이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빵을 눈앞에 보고도 손이 안 갈 수가 있어? 마누라는 영석을 외계인 쳐다보듯 했다. 당신이나 많이 먹어. 난 건강 생각해서 이제는 밀가루 음식이나 달달한 거는 되도록 먹지 않을 거야. 그러니 당신도 좀 식단을 고단백 저지방으로 조금씩만 이동해봐. 싫어. 난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 살이 좀 있으면 어때? 이 나이에 시집갈 것도 아니고. 마누라는 그렇게 말하며 또 하나의 빵을 집어 입을 쩍 벌려 아구아구 먹었다. 어쩜 저렇게 얄미운 소리만 짓거리는지, 어쩜 저렇게 미운 짓만 하는지 화가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다. 영석은 마누라 하는 꼴을 보고 참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나 있었다. 어디 하루 이틀인가. 갑자기 영옥이의 날씬한 몸매가 떠올랐다. 마누라 앞에서 다른 여자의 몸매를 떠올렸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래서 영석은 미안한 마음에 톤을 낮추고 말했다. 아니, 꼭 살보다도 우리 나이는 혈관 질환이 더 무서운 거 알잖아. 당신 아버님도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었는데 걱정도 안 돼? 나도 그건 살짝 걱정은 되는데 그런데 난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밀가루 음식을 끊을 수가 없어. 라면, 칼국수, 빵 이런 게 난 고기보다 더 좋단 말이야. 난 그냥 맛있는 거 먹다가 일찍 죽을래. 먹고 싶은 거 참는 게 더 스트레스야. 참 사람도 안 아프고 일찍 죽으면 그나마 다행이게? 뭐라고? 나 일찍 죽으라고?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어? 건강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그럼 안 아프고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감? 영석은 마누라의 참을성 없음과 끈기 없음이 마뜩찮아 눈을 흘기며 물었다. 아니 난 뭐 꼭 100세까지 살고 싶지도 않아. 그냥 실컷 먹고 싶은 거 먹다가 그리고 아프면 빨리 죽으려고. 영석이 어이없어 웃자 마누라도 따라 킬킬거렸다. 현문우답이었다. 말에 무엇 하나 먹는 걸 그렇게 못 참는 마누라였다. 난 어려서 못 먹고 자라서 배골고 커서 그런지 먹는 것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 당신은 어려서 비교적 잘 먹었다며. 잘 먹었다기보다 아무튼 난 어려서 배고파 본 적은 없었어. 그 시절은 다들 배고팠는데 당신은 배골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잘 먹은 거야. 나도 고기나 그런 걸 배부르게 먹어본 적은 없어. 꼭 갈비를 뜯고 고기만 먹고 살았다고 잘 산 건 아니지. 지금 시대랑 우리 어려서는 시대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그냥 쌀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었으면 그게 부잣집에서나 있었던 일이야. 마누라는 말하면서도 연신 또 빵으로 손이 갔다. 오늘 사온 빵을 다 먹어 치울 기세였다. 씹지도 않는지 금방금방 꿀떡꿀떡 삼켰다. 저렇게 먹으면 전부 살로 갈 텐데 싶었다. 먹는 것만 봐도 미식거렸다. 영석은 이상하게 예전부터 빵 같은 건 하나를 다 못 먹었다. 목이 메어서 말이다. 빵이나 고구마를 먹을 때면 김칫국이나 동치미 같은 그런 국물이 생각났다. 고구마도 그랬다. 그런 건 김치가 있어야 겨우 하나를 먹을 수 있었다.
마누라는 지독히 배고파 본 사람들만이 겪는 식탐을 당신 같은 부르주아가 어찌 이해하겠냐면서 빵을 맛있게 먹었다. 사람은 어차피 이것저것 가리나 안 가리나 제 운명대로 살다 가는 거야. 주변에 보면 꼭 이것저것 가리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죽더라. 마누라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다가 죽는다며 자기 합리화를 했다. 마누라는 결혼 초부터 식탐이 대단했었다. 이젠 마누라의 생각을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걸 영석은 잘 알고 있었다. 나중에 혈관 질환이나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었다. 마치 강아지가 식탐에 약하듯 마누라가 딱 그랬다. 먹을 거 앞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요즘 먹방으로 무지막지 먹는 유튜버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개걸스럽게 먹을 때 보면 마누라가 짐승 같았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는 마누라는 무거운 거는 들지도 못했다. 어려서 못 먹어서 뼛속이 비었다나? 그렇게 먹는데도 영양이 왜 뼈로 가지 않는지 영석으로선 도저히 이해에 불가였다. 팔이나 가늘면서 병뚜껑을 따달라면 이해 나가지. 팔뚝은 영석의 허벅지만한데도 매번 뚜껑을 따달라고 어리광을 부리며 가지고 올 때면 정말 꼴불견이었다. 먹는 걸 적게 먹든지 팔뚝이나 가늘든지. 영석은 차마 이 말을 겉으로는 하지 못하고 병뚜껑을 따줄 때마다 속으로만 말했다. 부부란 정말 많은 말을 참고 살아야 했다. 이혼하지 않으려면 그저 입을 꾹 다물어야 했다.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일찍 죽는 건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을 참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마누라가 하도 맛있게 먹으니 영석도 고소한 빵 냄새에 손이 가려고 했다. 한 반쪽 정도만 먹고 싶었다. 그렇지만 참았다. 빵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했다. 영석은 밥도 반으로 줄였는데 그러게 되기까지 눈물이 나도록 힘겨운 자기와의 싸움을 했던 것이다. 우리 몸은 평소 먹던 만큼의 양이 들어올 때까지 뇌에서 계속 먹으라며 유혹한다. 그 유혹을 참기란 실로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다. 트레이너는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정해진 식단의 칼로리를 보면 먹던 양에서 줄여야 했다. 그리고 싱겁게 먹어야 했다. 어떨 때는 하다못해 동네에 있는 맛있는 순댓국이라도 한 그릇 후루룩 먹고 싶었다. 새우젓 집어넣고 양념된 파 한 접시 쓱 넣어 짭짤하니 먹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살 빼기는 한마디로 전쟁보다 어려웠다. 어떨 때는 몸살이 난 것처럼 몸이 아플 때도 있었다. 살들이 그냥 조용히 물러나 주지 않았다. 반란을 일으키며 주인에게 공격했다. 하긴 사람은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므로 저장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지 않던가.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란 전쟁보다 힘든 것이다. 그러나 여태 참고 운동한 게 아까워 주먹을 불끈쥐며 참았다. 처음에는 배가 고프니 잠도 오지 않았었다. 속이 헛헛하니 미칠 것 같았다. 배가 고프니 온통 냉장고 속에 뭐가 있더라? 오직 먹을 것만 생각났었다. 운동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배고픔을 도저히 못 참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기도 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누라는 음식 솜씨가 없어 맛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도로 닫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냉장고 안에 야채며 반찬이 뒤엉켜 있어 깔끔하지도 않아 먹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래, 다 나쁜 건 아니야. 영석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마누라의 음식 솜씨 없음과 무질서한 냉장고 속을 바라보며 식욕을 참게 해준 마누라에게 감사했다. 살 빼기는 여하튼 영석에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 옷을 사러 백화점을 갔을 때 1인치 줄인 허리 덕에 옷맵시가 났기에 그동안의 노력에 큰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다. 소확행. 소소한 것에서 확실하게 행복을 느꼈다. 행복은 멀리 산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씩 노력하며 찾아가는 것이구나 생각했다. 드디어 화요일 약속 시간이 다가왔다. 약속 시간은 6시였다. 4시 30분부터 영석은 거울 앞에 섰다. 백화점에서 사온 폴라티와 바지를 입을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속옷도 비교적 새 것으로 고르게 되었다. 거기다 양말도 새 것으로 신게 되었다. 마치 새 집으로 이사가면 낡은 소파나 낡은 전자제품이 어울리지 않아 다시 사야 하는 것처럼 모든 게 새 것은 새 것끼리 어울렸다. 성경에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지 않던가.
새 옷과 낡은 옷은 찢어 붙일 수 없다. 그것은 서로 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두 옷 모두 버리게 되는 꼴이었다. 플라티는 캐시미어가 많이 섞여서 그런지 역시 다시 입어봐도 가볍고 포근하니 피부에 닿는 느낌이 좋긴 좋았다. 코트도 깔끔하게 드라이해 놓은 코트를 입었다. 비교적 젊어 보였다. 그동안 빡세게 운동을 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옷이 좀 헐렁하니 전체적으로 핏도 좀 살았다. 진작 살을 조금이라도 빼놓기를 잘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뱃살 1인치의 감소는 영석에겐 굉장한 자신감이었다. 그리고 허벅지는 예전보다 오히려 탄탄한 느낌이었다. 나이 들수록 살 빼기도 힘들고 근육 생기기도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영석은 트레이너가 하라는 대로 정말 열심히 했더니 육안으로 봐도 몸이 조금 달라지긴 했다. 그 조금의 달라짐에도 생각보다 살맛이 났다. 약속 장소로 가기 전 친구를 먼저 데리러 갔다. 술을 먹게 될 테니 차는 영석이 차 한 대로 가기로 했다. 친구는 영석을 보자 밝게 웃었다. 아이고 친구, 여자랑 데이트한다고 신수가 훤해지셨네? 사람 참 괜히 놀리지 말게. 아닐세, 정말 오늘은 5년은 젊어 보이는데? 그 안에 입은 폴라티도 아주 잘 어울리는데 혹시 새로 장만했나?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친구는 운전하는 영석을 자꾸 뚫어지게 쳐다보며 은근한 눈빛으로 농을 걸었다. 아닐세, 마누라가 전에 사다 놓은 건데 입고 나갈 데가 없어서 그냥 놔뒀던 건데 오늘 마땅히 입을 게 없어 한번 입어봤네. 그리고 오늘 약속한 사람은 여자친구가 아니라니까. 자꾸 데이트라는 어쩌고 그런 말 좀 하지 말게. 영석은 백화점을 갔다는 말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친구가 자꾸 농짓거리를 거니 얼떨결에 거짓말이 튀어나갔다. 만약 오늘 약속에 입으려고 새로 옷을 샀다고 말하면 두고두고 골려먹을 것 같았다. 그런데 자네 오늘 유심히 보니 역시 운동한다더니 살도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보이는가? 영석은 기분이 좋았다. 그럼 역시 사람은 살을 좀 빼야 해. 한 3, 4kg 뺐는데 그게 빠진 게 눈에 보인다니 기분이 좋은걸. 오, 3, 4kg면 어딘가. 고기로 치면 5-6근은 빠진 건데 소고기 5-6근이면 우리 동창 모임이 다 모여서 불고기 파티를 하고도 남는 근수네. 친구의 너스레 둘은 동시에 하하 웃었다. 말을 듣고 보니 그렇구먼. 3, 4kg가 장난이 아닌 근수구먼. 영석은 친구 말을 듣고 3달 정도 피나게 운동한 보람이 있었구나 생각하니 뿌듯했다. 남이 알아봐주는 것도 하나의 소확행이었다. 처음 트레이너가 PT를 권했을 땐 기대도 별로 하지 않았었다. 60이 넘도록 잘못 사용한 근육으로 몸이 굳어버린 몸이 제 아무리 훌륭한 트레이너라고 사람 몸을 어떻게 바꿔놓겠나 싶었다. 괜히 트레이너의 유혹에 빠져 돈지랄한 건 아닌가 생각했었다. 마누라도 오늘 집 앞을 나설 때 눈을 반짝이며 새로운 남자 보듯 했었다. 당신이 웬일이요? 코트를 다 입고 맨날 오리털 잠바만 걸치고 다니더니 선 보러 가요? 마누라도 남편이 다른 때와 달라진 모습에 호들갑을 떨었었다. 남편이 이상하게 다른 모임 나가는 것보다 옷에 신경을 쓰는 것 같자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물론 마누라는 남편이 여자를 만나러 나갈 거라는 상상도 하지 않고 있을 터였다. 이 사람이 무슨 선이야? 영석은 당황하여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아닌 척하느라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농담하는데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요? 정말 수상하네. 그 코트를 몇 년 만에 꺼내 입으니 하는 말이에요. 잠바떼기만 입고 나가다가 코트를 차려입으니 보기 좋구먼. 자주 입고 다녀요. 어차피 한 번 입나 2번 입나 입었으면 겨울 지날 때 드라이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알았어. 내 몇 번 입으리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코트를 입고 나서니 당신 나를 질투하나? 이 나이에 질투는 무슨? 마누라는 쓸데없는 소리에 집어치우라며 손을 내저었다. 그런데 눈빛이 약간 다른 때와 달랐다. 왜? 당신은 이제 남자가 귀찮으니 다른 여자 만나라더니 내가 잘 차려입고 나가니 불안한가 보지? 마누라를 골려주고 싶었다. 그동안 남자로도 안 보고 제주도에서 사온 돌하르방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이고 다 늙어서 누가 만나준다면 얼른 만나시오. 까짓거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그 늙은 몸이라도 누가 예뻐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요. 불안하긴 무슨. 마누라는 고개까지 뒤로 젖히며 크게 웃었다. 영석은 작년엔 드라이에 아까워서 그 코트를 꺼내 입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마누라 말로 잠바떼기를 입고 나가기는 그랬다. 솔직히 말해 영석은 그게 꼭 여자 때문만은 아니었다. 새 옷을 입으니 그동안 주야장천 입고 다녔던 잠바떼기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옷장을 뒤지다 코트를 꺼내든 것이다. 그런데 그런대로 정말 잘 어울렸다. 영석은 그날 코트까지 살 걸 그랬나 잠시 생각했다가 코트는 100만 원도 넘을 텐데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걸 1년에 몇 번이나 입겠나 싶어 안 사기를 잘했다고도 생각했다. 마누라는 오늘따라 영석이 신발을 신고 나가는 데까지 쫓아와서는 잘 다녀오라고 했다. 헬스장 가서 그래도 제대로 하긴 하나 보네요. 예전보다 옷 입은 폼이 좀 낫네요. 그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 영감 새 장가 가도 되겠다. 살 조금 빠지니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이 사람 아까부터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아무튼 내 다녀오리다. 마누라의 예감에 남편이 아무래도 좀 다르게 보였는지 오늘은 전에 없던 말을 늘어놓는가 하면 신혼 때나 받아본 현관까지 나와 남편을 배웅해 준 것이다. 영석은 뜨끔했다.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면 표가 난다더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걸리게 생긴 것이다. 어쨌거나 영석은 마누라도 좋아 보인다고 새롭게 봐주니 기분이 업되었다. 그 강사 친구 석전이 말이 맞았다. 내가 달라져야 가족도 주변도 친구도 달라진다는 말. 저번 주에 PT 30회가 끝났는데 다시 30회를 끊어서 이참에 아예 허리 1인치를 더 빼야겠다고 다짐했다. 허리가 32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았다. 영석은 요즘 아이들 말로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까짓거 내 돈 내 산이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느라 자신에게는 비싼 옷 한 벌 투자한 적이 없던 영석은 돈의 효과 앞에서 생각이 달라졌다. 허리 1인치의 감소는 영석을 세상을 달리 보는 눈을 가지게 했다. 돈을 아끼려고만 했던 자신의 고정관념을 한 방에 바꿔버렸다. 영옥이란 여자가 약속할 때 좋아하는 음식은 소고기라고 했다. 하긴 그렇게 오래 운동하려면 고기는 기본일 것 같았다. 약속 장소에 친구 재규와 도착하니 영옥은 먼저 나와 있었다. 그런데 혼자 나온 게 아니었다. 옆에 모르는 여자가 한 명 더 있었다. 사실 영석이 친구를 데리고 나온 이유는 짝을 맞추기 싫어서였는데 영옥은 영석의 속마음도 모르고 자기에게 묻지도 않고 친구를 데리고 나왔나 싶어 순간 마음이 언짢아졌다. 누가 보면 2대2로 짝을 맞춰 데이트하는 걸로 오해받기 딱 좋았다. 영옥은 영석과 친구를 보자 손을 들어 반겼다. 오빠 여기에요. 영옥은 헬스장보다 더 큰 소리로 오빠라고 부르며 친한 척을 했다. 영석은 친구 재규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당황했다. 뭔가 오빠라니 이 사람 애인이 아니라더니 벌써 그런 사이인가? 아닐세. 영석은 당황하여 얼굴이 밝아졌다. 오빠가 친구분하고 나온다기에 저도 친구 한 명 불렀어요. 괜찮죠? 아, 네, 괜찮습니다. 영석은 자리에 앉으며 엉거주춤 친구를 향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옥이 친구예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그러잖아도 영옥이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영석은 영옥이 친구가 하는 말도 신경에 거슬렸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마치 연인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영 불편했다. 좀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관계로 가려고 했는데 영옥의 친구는 둘을 연인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이런 걸 김이 샌다고나 할까?